여러분은 파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낭만의 도시? 예술과 패션의 핫플레이스? 혁명의 중심지?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19세기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 주자였던 마네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화려하고 밝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불편해 보이죠.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지만 뭔가 서로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들 사이를 분주히 오고 가는 젊은 웨이트리스의 모습이 비중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네는 이처럼 파리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세기 말의 분위기로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혁명과 혼돈 속에서 성장한 파리의 뒷골목을 냉철하게 그려낸 마네의 카페 취재 일지.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1851년 구테타를 통해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나폴레옹 3세는 실권을 장악한 후 파리를 뒤엎을 원대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바로 낡고 더러운 중세의 모습 그대로의 파리를 새로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나폴레옹 3세는 파리 지사로 부임한 오스만 남작에게 이른바 파리 대개조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후 파리는 오스만 남작의 주도하에 좁은 골목과 낡은 집들이 철거되면서 직선의 도로와 넓은 공원, 20m 높이의 신식 아파트들이 줄지어 지어지면서 유럽의 부르주아와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파리의 천지개벽을 그림을 통해 보여준 화가들로는 빛의 화가 모네, 무의의 화가라고 불리는 드가,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한 폴 세잔이 있죠. 그리고 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 또 한 명의 예술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인상파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낸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사실 마네는 처음부터 미술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프랑스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법대에 이어 해군 사관학교까지 줄줄이 낙방하자 결국 아버지는 마네가 원하는 대로 미술 교육을 받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렇게 어렵게 미술계에 입문하게 된 마네는 수시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 작품을 모사하며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1863년 파리 살롱전에서 풀바디의 점심을 출품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곧바로 2년 후인 1865년에 올랭피아를 선보이면서 또다시 파리 미술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작품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논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화가가 자기 작품을 선보일 전시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최하는 살롱전이 거의 유일하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죠. 지금 보시는 풀바디의 점심은 1863년에 출품되었는데요. 낙선됩니다. 결국 이 전시를 살롱전에 걸 수 없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이면 낙선했으면 그냥 물러나는데 그는 다른 낙선된 화가들하고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항의하는 작가들에게 별도의 전시를 만들어주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낙선전입니다. 이 낙선전에 갔더니 바로 풀바디의 점심이 걸려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죠.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면을 보시면 두 남자는 옷을 입고 있고 한 여자는 옷을 벗은 채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자가 벗은 옷이 바로 옆에 음식과 함께 놓여 있는데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당시의 거리의 여인, 즉 창녀로 추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점잖은 전시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는 건 당시에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죠. 마찬가지로 2년 후에 마네가 그린 올림피아 속 여인도 옷을 완전히 벗은 채 침대에 누워서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앞에서는 예의와 교양을 앞세우지만 밤에는 향락에 빠진 당시 프랑스 지배층의 위선을 꼬집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도발적인 그림, 소위 우리가 현대미술에서 느껴지는 그런 실험 정신의 시작이 이런 마네의 두 그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마네는 1870년 파리 서쪽에 있던 자신의 스튜디오를 몽마르트 언덕 근처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고 열심히 그 장소를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리의 대도시의 뒤편에 자리한 화려한 밤의 뒷골목을 대표하는 카페 꽁세르였죠. 카페 꽁세르는 공연이 벌어지는 극장식 카페로 술을 마시며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극장식 카바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몽마르트로 이사 오게 된 마네는 이곳에서 파리의 귀족과 부르주아, 노동자와 하층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술과 음악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이런 여러 군상을 압도한 웨이트리스를 보면서 그림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며 카페 꽁세르를 묘사하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 이런 카페 꽁세르가 140여 개가 넘게 운영됐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특히 마네가 살았던 몽마르트 근처에는 1870년대부터 10개가 넘는 카페 꽁세르가 운영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랑 루주가 인기를 누렸던 시절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기 마네가 카페 꽁세르를 그린 여러 작품 중에서 한 점이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정호번 웨이트리스인데요. 당시 한 평론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네는 이 정호번에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손에 맥주를 두고 손님에게 건네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 손에 든 맥주잔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완벽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응대하는 그녀의 내공과 재주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마네는 자신이 그림 속에 웨이트리스를 그리기로 결심한 후 당시 카페 꽁세르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정호번에게 자기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보호자가 동행할 곳을 요청했는데 그림 속에 있는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 보호자가 아니었을까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재미있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마네의 또 다른 그림과 한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와 스위스 라인하트 뮤지엄에 있는 카페에서는 원래 하나의 캔버스로 그려졌다가 두 개의 캔버스로 나눠지게 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한 그림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그림의 테이블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남자의 앞에 놓인 유리잔의 그림자가 왼쪽 그림으로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 그림의 왼쪽 구석, 여기를 보시면 카페에서의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손가락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카페는 당시 운영 중이었던 브라스리디 헤이쇼펜으로 이 시기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림 속 테이블과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네는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림을 둘로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둘로 나누자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의 구도가 불안하게 보였는지 마네는 이 그림 오른쪽에 캔버스를 조금 덧대어서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트리스의 위치가 보다 더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그림 속에서 마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웨이트리스는 카페 꽁세르를 그린 마네의 또 다른 그림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웨이트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왠지 그림의 구도가 낯이 익죠? 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셔츠를 입은 남자가 무대 위에 댄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중종모를 쓴 신사가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중앙에서 제3의 공간을 응시하는 종호문의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앞서 본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린 그림이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라는 작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마도 습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번 그림 역시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옆에 앉은 노년의 신사는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요. 신사 뒤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댄서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인 종업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맥주를 옮기거나 손님에게 전해주지 않고 본인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전에서 본 그림 속 종업원보다 생기 있고 활발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는 카페 까바레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풍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는 카페 꽁사르에 가서 새로운 직종의 웨이트리스트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페 꽁사르를 배경으로 여러 작품들을 그리며 카페 꽁사르의 구석에서를 완성하고 난 2년 뒤 마네는 1882년 살롱전에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 중 하나를 출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마네가 카페 꽁사르의 구석에서를 그리며 작품을 둘로 나눠야 했던 실수를 극복하고 한층 더 발전시킨 구도와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일지 확인해 볼까요? 이 작품은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폭이 1m가 넘는 대형 작품입니다. 아마 카페 꽁사르의 구석에서가 그려진 원래 사이즈 캔버스와 이 그림은 거의 같은 크기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폴리 베르제르는 마네가 지냈던 몽마르트 언덕 인근에 위치한 일종의 카페 꽁사르였고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2프랑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는데 음료값은 별도였다고 합니다. 2프랑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네가 그림의 영감을 느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는 1882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되면서 당시 미술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출품작 중에서 가장 모던하고 일상적인 그림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불분명한 거울 속 모습이나 왜곡 때문에 풀바지의 점심, 올랭피아 이후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건데요. 대체 어떤 점이 논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카페 꽁사르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종업원을 정면에 배치했고요. 둘째, 그 뒤로 거울을 둬서 종업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그녀가 한 중년의 신사와 대화 중이고 그 뒤로 펼쳐진 폴리 베르제르 술집의 풍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 테이블에는 술병과 꽃, 과일이 잔뜩 놓여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니타스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덤덤해 보이지만 뒤를 보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는 거울에 비친 술집 내부에서도 여러 인물을 통해 포착되는데요. 왼쪽 구석을 보면 서커스 그네타기 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페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연을 보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보시면 실크햇이라고 하는 중절모 높은 모자를 쓴 남성들과 정장을 한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앞에서 벌어지는 공연에 집중하지 않고 만남을 기대하는 듯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세기 파리 뒷골목의 사교 모임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이와 반대로 이런 구성이 어수선하다고 낮게 평가한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미술 읽어드립니다를 통해서 거울이 얼마만큼 미술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같은 작품, 그 거울에는 당시 스페인의 국왕 부부가 그려져 있죠. 권력의 중심이 거울 속에 반사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랑드르의 대가 얀 반 아이크가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 속에도 거울을 넣어서 화가의 모습을 재현해냅니다. 마네의 경우 프랑스 혁명 후 새로운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거울 속에 요지경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죠. 특히 마네의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실제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데 모호한 빛의 활용, 불투명한 뒷배경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 TJ 클라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네의 폴리베르제르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당대 파리의 카페 문화 속에 담긴 프랑스 혁명 직후의 계급 간의 모순과 겉과 속이 다른 심리들을 잘 포착해낸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카페 꽁세르가 오는 10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마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보신다면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하나 더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까요?